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경매 기초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권리 분석을 왜 하냐면요. 그냥 이게 싸다고 아무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은 숨겨진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숨겨진 돈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이게 진짜 괜찮은지 아니면 별로 안 괜찮은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결국 권리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 속 숨은 문제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 일단은 경매 정보지를 보는데요. 경매 정보지는 두 가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지권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건물 면적이라고 합니다. 대지권 면적은 이 집이 딛고 있는 땅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늘에서 보면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그만 게 1213호예요. 뭐 여기서는 뭐 1222호, 1231호, 뭐 1101호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건물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지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건물 면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지권은 아파트는 거의 한 8평에서 한 10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빌라는 대지권이 한 6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물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1.85평밖에 안 돼요. 뭐야, 이게 얼마나 작길래 이거밖에 안 되나. 건물 면적도요. 예, 4.5평이 그래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한 7평 정도 된대요. 그래서 원룸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대지권 건물 면적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네, 사기를 안 당하려면요. 무조건 대지권하고 건물 면적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권이 없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싸게 나왔어요. 대지권이 없으면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저는 건물에 있는 거를 샀지, 땅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땅 주인이 와가지고 저기요, 여기는 내 땅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하고 건물 면적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진짜 땅의 주인이 되고 건물의 주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임차인입니다. 아, 여기 임차인 현황에서 임차인이 있구나. 그리고 임차인의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뭐냐면 이제 나 여기 살아 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이 보증금 날짜를 나는 이때 보증금을 냈다라고 하고 도장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보증금도 내고 바로 전입신고를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김땡땡 분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날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따로 했나 봐요. 그래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항력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무슨 뜻이냐면요, 임차인이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생기냐면요, 저는 집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대항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법으로 봤을 때는 대항력이 이 전입신고 있지 않습니까? 전입신고 2020년 12월 11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2일에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말소 기준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말소 기준일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더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소 기준일을 비교를 해야지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매물명세서 보이시죠? 매물명세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물명세서 보시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선 순위 설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소 기준일이라고 똑같습니다. 말소 기준일.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 쉽게 말해서 만약 여기 있는 날짜가 여기 파란색이 있는 날짜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날짜가 2020년이고 이 날짜는 2022년이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이 더 빠르면 대항력이 있어요. 자, 이거는 쉽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어렵게 설명하자면 이 말소 기준일보다 그 대항력이 생긴 날짜가 더 빠르면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김땡땡 분은 여기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도 결국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반대로 김땡땡 씨가 2023년 12월 11일에 이제 대항력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최선 순위 설정이 말소 기준일이 2022년이다. 자, 그러면 파란색이 더 늦죠? 늦다 보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받는 보증금 내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 안 져야 된다?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숫자가 이 빨간색 숫자보다 더 빠른지 안 빠른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들어갔는데 이 집이 왜 나왔죠? 은행이라든지 제3자라든지 돈을 못 받았어요. 원래 집주인한테.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자기 그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만약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입자 그 임차인한테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서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더 그 빨리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줄서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누가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변제권 날짜는 이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둘 중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니까 2020년 12월 12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확정일자. 이 둘 중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더 늦은 날짜가 우선 변제권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하고 11월 13일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늦죠? 12월 12일이 더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권 날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날짜는 이제 언제죠? 2020년 12월 12일이 우선 변제권 날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무엇을 비교하냐면요. 압류 날짜 아니면 가압류 날짜라고 하거든요.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이게 다른데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2년 4월 6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날짜는 언제냐? 2020년 12월 12일이니까 2022년보다 더 빠르니까 임차인 김땡땡 분이 주땡땡땡땡땡보다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이렇게 있으면 김땡땡 분은 맨 앞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이트 보면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는 경매 사이트 보면 뭘 생각했냐면요, 하얀 것은 종이, 검은 것은 글씨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겠다라는 이제 기준까지 왔거든요. 다음에도 이제 경매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